빙의가 돼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서.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속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난번에 촬영이 끝나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무속 일을 하다가 실제로 무서운 일이 없느냐고.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 이야기예요. 실제로 5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가 어느 날 왔길래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죽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친구야, 니네 남편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왜? 그래서 니네 남편이 죽음이 보인다. 24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폐암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몇 끼인데? 그랬더니 벌써 폐암이라서 한 번, 두 번을 절개를 했다는 거야, 폐를. 근데 그때까지는 살아?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2024년 9월은 못 넘겨.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로 작년에 9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년 9월 6일 날 돌아가시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친구가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친구야, 나 좀 데리러 와. 막 이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막 데려가겠대. 나를 막 괴롭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소리를 줬죠. 어디다 대고 나타나서 그러냐고. 네가 뭐 해준 게 있어서 그러냐고. 당장 떨어지라고 소리를 막 질렀지. 전화상으로. 그랬더니 친구가 나 도와줘. 살려줘. 그래서 갔지, 집을.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뼈다귀만 있는 거야. 진짜 한 10kg가 빠져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결국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데리고 왔죠. 신당에 와 있으면 자기가 살 것 같더라고. 자기를 데리러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당에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두려운 거야. 자기 자식이 죽을까 봐. 이 친구를 건드린 이유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나한테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49제 날 천도식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신당에서 천도제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빙의가 돼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위험하다고. 내 친구 아들이 위험하다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위험하냐 그랬더니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내 친구한테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97세인가 8세인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 새끼가 위험하다고. 그러니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죽게 해달라고. 나는 죽게 할 수 없다. 나는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다. 당신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내가 데려갈 테니까 내 새끼는 살려라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야. 막 가슴을 방방 치면서 내 새끼 살려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알았다. 내가 아이는 살려볼 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치성을 어렵게 이렇게 끝냈는데 실제로 아들이 2025년 7월에 위험한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갈 수도 있겠어. 그래서 친구야 어쩌면 좋으냐. 아이도 힘들다. 내년 7월에 큰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니네 남편이 그랬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 진짜 2025년 4월 달에 시어머니가 넘어져. 집에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랑 허리랑 잘못돼서 수술을 3번을 하는데 그래도 멀쩡한 거야, 시어머니가. 97세면 수술 한 번만 해도 어려울 건데 3번씩을 해도 살아나니까 우리 친구는 또 자기 자식이 잘못될까 봐 어떡해, 또 엄마가 어머님이 살았어. 또 퇴원해도 된대.
어쩌겠냐. 운명은 제천이라고.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마도 그 집 남편이었겠지. 태어나기 3일 딱 되는 날 어머님한테 폐렴이 와. 폐렴이 와서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아, 우리 아들 살겠구나. 살리겠구나. 정말 남편이 어머니를 데려갔구나. 하지만 올해 7월 달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친구야, 올 7월 달 우리 어떻게든지 살리자. 네 아들 살리자. 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니까지 데려갔는데 네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빌자 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7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요.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산길이어가지고 거기서 위험했는데 좀 많이 위험한 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없던 기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둥에 박아가지고 아이는 안 다쳤고 차는 많이 고장났어요. 그때 정말 7월 달에. 이런 사주라는 것이 절대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고 그 아이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차는 많이 고장났고 분명히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믿겠지.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제는 이들의 사주풀이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는 뱀띠고 남자는 원숭이띠인데 뱀띠와 원숭이는 합도되지만 충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 궁합에서도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주에서 축오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축오 원진살의 기문살이라고 하는데 축오 원진이 뭐냐면 객사 귀신이라 그래요. 객사 귀신이라 밖으로 뛰쳐나간다. 원진과 기문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라 그것도 가장 악질이에요. 사실은 축오 원진이라는 것은 전생의 원수라는 거죠. 일주로 보자면. 그래서 만났을 때는 좋았으나 살아가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는 사주야. 결혼 시작하고 9년 지나서부터 슬금슬금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한 12, 13년 됐을 때 부도가 나요. 그 부도가 난 것을 아내인 친구가 모든 걸 다 거의 1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살아오고 그러다 이혼하고 남편이 아픈데 친구는 또 다시 그 사람을 집에 들여서 병간호하고 그러면서 살아. 이유는 원진이다 보니 아직도 두 사람한테는 미련이라는 게 남는 거거든. 완전히 원수가 돼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측은지심이라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 원수가 아니고 미안하고 애증의 관계가 되고 원진이라는 거는 쉽게 풀리는 게 아니야. 아마도 이들은 다음 생에서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보고 싶대. 그렇게 괴롭힌 남편이 지금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들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사주를 모르고 만났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아니 없지는 않아요. 비가 올 거야. 천둥이 칠 거야.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고 또 꼭 나가야 해. 그러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온 신이 다 받아들이는 건데 뭐냐면 자 부도가 날 거야. 사업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알았으면 사업을 안 했고 사람을 믿고 투자를 안 했겠지. 모르니까.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다.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히 다 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면 연락 주고 오세요. 그러면 평소에 사주를 안 보더라도 결혼할 때만큼은 꼭 보는 게 좋겠네요. 궁합을 봐라. 근데 결혼 날짜 잡아놓고 오지 말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날 잡기 전에 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날짜 다 잡아놓고 오면 어쩌라고. 그죠? 진짜로. 그 남의 결혼하는데 초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하지 말아서.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도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고 네. 덕담이라도 하시고. 네.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남은 인생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 꼭 궁합 보고 결혼하세요. 이왕이면 저희 집에 와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날짜 잡아놓고 왔는데도 나 하지 말라 한 적도 있기는 해. 아유, 갑자기 머리가 간지럽네. 어허.